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오늘 이 자리는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보리출판사가 함께 주최를 해서 제목은 보고 계십니까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삼성 백혈병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린 두 권의 만화책이 제3세를 돌입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바로 이 걷고 싶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단편선 씨가 공연을 하고 저랑 대담을 나누는 게 원래 기획이었으나 갈 데는 없어도 오라는 데는 많은 가난한 예술가라서 바쁘셔서 급히 가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순서를 넘어서 작가 두 분과 이 책을 기획하고 만드신 보리출판사의 분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수방님과 김성희님 그리고 이경희님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를 맡게 됐고요. 어떻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백혈병의 진실, 먼지 없는 방과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 이 두 권의 만화책이 3세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언제부터 기획되었는지를 물으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리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두 작가님하고 같이 책 작업한 이경희라고 합니다. 삼성책 두 권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보리출판사 대표님이 윤구병 선생님께서 기획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 김용철 변호사 삼성을 생각한다 그 책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저희 출판사 책 중에 평화발자국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살던 용산이라는 만화책을 작가님 두 분하고 다른 작가 네 분이서 같이, 그러니까 총 6분이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삼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뽑으셔가지고 이 두 작가님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작가님한테 여쭤보면 뭐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 제안을 수락하고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해. 이거 키는 소리가 나요. 됐네. 한쪽만 써요 일단. 말씀해 네, 주시죠. 출판사 그런 제안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삼성이 문제가 많으니까 삼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TV나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보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직업병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공통적으로 그걸 계속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백혈병,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이 나오고 직업병이 나오는데 삼성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대신에 삼성이 계속 광고나 다른 어떤 분위기로 계속 조장하고 있는 게,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또 삼성은 또 국민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확 우리한테 하도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이 엄연하게 사실인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사람들 책임이냐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조장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옛날에 IMF 같은 것도 겪고 그래서 그런지 거대한 대기업이 좀 약간이라도 흔들리면 우리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보통 사람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삼성이 좀 뭐 흔들리든 뭐 자기 잘못을 사과하든, 또 삼성이 굉장히 잘 되면 제가 뭐 받는 이득이 뭔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없고, 근데 왜 삼성한테 잘못을 사과하게 만드는 것을 왜 이렇게 온 사회가 대한민국이 좀 주저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하자면 오늘 얘기에 본론으로 곧장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는 처음에 그 만화 제안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고 어떤 맥락에서 수락하셨는지 하는데, 그냥 뭐 직구로 던지시는 분들, 그러면 김성희 님이 뭐 보충적으로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이 기획의 의미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처음 기획 받았을 때요, 하자고 삼성을 얘기하자고 말했을 때, 예, 그러니까 윤구변 선생님 삼성을 얘기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삼성이라는 걸 건드리기가 힘들기도 하고, 근데 알아보니까 삼성 백혈병이 가장 마음에, 그러니까 아니 왜 사람이 일하는데 죽기까지 해. 그래서 삼성 백혈병으로 좀 가까이 좀 마음이 갔어요. 왜냐면 언론도 많이 밝히지 않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안 할, 그거 하겠다고 결심할까지 한두 달이 걸렸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냥 뭐 삼성한테 뭐 우리가 뭐 받는 건 없지만 왠지 그렇게 삼성 얘기를 했다가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것 같아갖고 그런 두려움, 특히 김수박 씨는 가정이 있다고 되게 많이 두려워하셨었어요. 근데 책 내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입을 꼭 싹 닫고 그러고 계시네요. 그 두 분이 계속 이야기 나온 게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애둘러서 얘기해보면, 어쨌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출판사에서 광고하시죠. 근데 뭐 언론 매체에서 광고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통해서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출판사 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게 하고 있는 M2 시스템이네요. 광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책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걸 알리려고 여러 매체에 광고를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삼성 광고를 안 받고 언론사를 꾸리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뭐 어떤 매체 같은 경우는 그 광고 수익이 그 매체에서 일하는 산림꾼들의 뭐 연봉 거의 몇십 명분의 연봉을 책임져 주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저희 출판사의 책을 광고를 하려고 하면 거대 광고주가 조금 싫어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접근을 좀 저희도 시도를 해보다가 괜히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다 싶어서 그냥 저희 쪽에서는 SNS나 뭐 입소문 이런 쪽으로 광고 방향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입소문 내주시고 지금 진보신당 쪽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희 오늘 3세 기념 문화제니까 3세도 찍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계속 입소문을 오늘 계속 내도록 하고요. 어쨌든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 책의 광고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는 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작가분님들은 어쨌든 이 책이 삼성 백혈병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지만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 보이고 있는 행태들 이런 데에 대한 비판들도 중간중간에 어쨌든 끼어져 있는데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진짜로 할 말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정말 우리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만나는 친구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그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도대체 뭐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저것도 광고 효과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도 그냥 얘기하다가 말했지만은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삼성은 이렇게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는 주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뭐 본질이 장사하는 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손님일 텐데, 손님한테 뭐 우리가 좀 위험하고 좀 우리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손님들, 당신들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오만한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좀 열을 받는다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저도 지금 핸드폰을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하나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살 게 진짜 삼성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샀는데, 아니 거기 그것만 자꾸 권하길래 그 애플폰은 더 비싸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제품을 사는데 그 기업이, 나는 이 기업이 좋아 아니면 저 기업이, 삼성이 좋아 LG가 좋아 그 마음으로 제품을 사는 걸까요? 그냥 자기한테 좋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삼성 제품을 사면 제가 삼성 팬입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제 돈으로 지출을 해가지고 샀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삼성 제품을 사면은 국민들이 삼성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삼성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사람들이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소비자로서 제품을 사면은 사는 거고, 그거하고 삼성이 다른 쪽에서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을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이 그걸 자꾸 짬뽕시키고 있어가지고 좀 열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뒤쪽으로 나서 마무리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만화책 얘기를 어쨌든 작가분들을 모셨는데 만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재밌었냐 없었냐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피해자이자 이 사태의 주인공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어쨌든 마치 작가들이 이제 뒤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화를 그리셨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살던 용산에서도 뭐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이 만화를 구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나름의 반응들은 어떤 거 같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증언을 위주로 작업을 했던 건 정말 이분들 말이 사람이 실은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사건으로 접하면 그 마음이 빨리 안 움직이잖아요. 저기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가뜩이나 삼성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설마 삼성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되려 분명 일어났는데도 이거를 안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그게 무슨 어떤 제3 권력의 효과라고 막 그러던데, 무슨 가뜩이나 그러고 또 뉴스로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접할 때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저의 감정을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애정 씨를 만나러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혜정 씨 집으로 찾아갔었거든요. 집에서 현재 자기 두 자녀의 생활이 다 묻어있는 곳에서 옛날 얘기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막 사건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순서대로 묻을 수 없고, 애정 씨 자체가 자기 감정이 격해지는 것부터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말하고 싶은 거랑 호소하고 싶은 거랑, 또 호소를 하다 보면 또 감정에 막 울컥하는 부분을 또 말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자기 이야기를 굴곡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리고 또 나는 기자가 아니니까 이 감정에 울컥울컥하는 이 감정이, 애정 씨 자연스럽게 나온 이 감정을 그대로 담으면 실은 이 삼성 백혈병이라는 삼성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남편을 잃고, 또 이렇게 가정이 한 가정이 가졌던 꿈을 잃게 되고, 그런 걸 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증언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은 애정 씨 보여주는 게 가장 두려운, 이 책을 끝내고 제일 두려운 건 애정 씨랑 애정 씨 아이가 보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왜냐면 어떤 면에서 여쭤보려고. 어떤 면. 왜냐면 실질적으로 애정 씨가 황민웅 씨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랑 자기가 간호했을 때랑, 또 황민웅 씨가 실제로 떠났을 때랑, 그거를 막 말로 한 거랑 제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걸 또다시 보는 거랑 좀 마음이 힘드실까봐.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힘들었는데, 다시 그런 것이 재현됐을 때, 그러니까 영화는 다른 사람이 재현하지만 그림은 다르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 책이 사실 부분도 있어서 애정 씨가 책 나오기 전에 봤어요. 그리고 애정 씨 아이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얼굴을 알아보고, 이거 아빠야인가 봐? 얘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여주려고 다 안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희님은 가장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수방님은 그러면 그리신 부분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택시기사 황상기 아저씨의 그 따님이 황유미 씨가 2003년에 입사를 했고 2005년에 발병을 했습니다. 백혈병 발병을 해서 2007년에 돌아가시고 그 전후로 2007년 전후로 해서 황상기 아버님이 이게 아무래도 산업재해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따지고 들었는데 삼성이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개인적 질병이라고 자꾸 그러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쭉 다 묘사를 하면서 그간에 그 2003년부터 2007년 지금 이 시점까지 삼성에서 다른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교차 배치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삼성이 어느 쪽으로만 관심을 기울이고 어느 쪽을 고개를 전혀 돌리고 있지 않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배치를 했던 거고 이제 만드는 와중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다 만들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만드는 와중에 저기 반올림에서 많은 자료들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홍유미 씨 일기를 나중에 제가 꺼내본 거예요. 한 이만큼 만들고 한 중간 정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가슴이 쿵 내놨는 거예요. 황유미 씨 일기랑 그다음에 황상기 아버님이 보여주신 황유미 씨의 미니홈피 거기에서 보면은 그걸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니홈피에 보면은 황유미 씨가 병을 얻기 전에 참 발랄한 20대 초반일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꾸미기도 좋아하고 그런 아주 밝은 모습들도 있고 그다음에 발병을 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들도 좀 있습니다. 그때도 밝게 좀 웃고 있어요. 희망을 안 놓고 있고 그리고 일기장에 보면은 일기장에서도 참 그 앳된 20대 초반에 막내 동생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담아야 되겠다. 뭐 무슨 마음으로 담았을까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아주 건강한 모습을 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황유미 씨 건강한 모습으로 끝내기로 했고 일기장에 보면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첫 월급으로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선물해야지 막 이렇게 적은 것들이 있어요. 아빠한테 내복, 할머니 내복, 그다음에 동생 운동화, 시계 그런 것들 하고 또 일기 중에는 엄마가 대학 가라 그럴 때 대학 갈 걸 그랬다. 좀 슬픈 책이라도 보고 펑펑 울고 싶은데 그런 지금 엄마가 대학 가라 그랬는데 내가 우겨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말도 못 꺼내겠다 이런 일기 글들이 그것도 좀 앞에 정영진 생활 속에서 넣었어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20대 초반의 그 나이의 여성으로서 그 마음들이 저도 만화 보다가 뒷부분에 일기랑 사진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귀에 끼어 들어간 건가 이런 느낌을 좀 받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끝내는 장면은 저도 기억이 나네요. 밝고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쨌든 끝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원래는 아까 제가 질문 두 분에게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분에게 물어보면 좀 그런 것 같고 출판사 쪽에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하고 중요한 영업 비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독자님들의 반응은 광고를 못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나간 것 같고 영업 비밀이라고 하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3회 찍었고요. 보통
삼성에까지 찍었다고 하면 뭐 두 건 합쳐서 한 7, 8천 부 정도 독자들이 보신 것 같고요. 많이들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 내용을 보고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부터 이제라도 알았으니 뭐라도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좀 많이 그래도 꾸준히 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 출판사 쪽에서 더 힘내야 되는데 독자분들이 더 나서서 책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재밌는 거는 출판사에서 삼성을 이야기하는 책을 내고 나니까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냥 삼성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좀 내달라. 원고를 보낼 테니 책을 내주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삼성의 한을 가지신 분들이 좀 전화를 와서 그런 내용들의 책을 좀 내자. 뭐 이렇게 전화를 좀 오시더라고요. 삼성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군요. 일단 뭐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이른바 그 중에서 뭐 삼성 백혈병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돌아가신 분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해 돌아가신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한 것은 그 사태를 감추거나 호도하고, 뭐 이런 삼성의 자체가 사실은 더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것 같고요. 도대체 그것들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 8천 부가 팔렸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태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만화 작업을 하시면서 생각하신 게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사실 제가 대답해야 할 것이긴 하나, 저는 오늘 사회자이기 때문에 두 분께 어쨌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글을 부탁해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반에 어떤 실세가 그 약한 애를 때리는데, 제가 그걸 말리지 못했던 걸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글을 좀 썼어요. 그게 나이가 먹고도 그때 그 상황은 잊혀지질 않는데, 아마 그때 내가 그 실세를 말렸으면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나하고 다른 친구들, 우리 반 애들 50명이 다 같이, 야, 너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 한 명의 실세는 그 일을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랑 사회에서 돌아가는 거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이 그 책임지고 있지 않는 거, 그 나쁜 거잖아요. 그건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저기 반올림을 비롯해서 소수잖아요. 소수가 말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저렇게 오만하게 버티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런다면은, 사과를 하게 만드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제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요구하게 만드는 방법은 좀 연구 좀 해주시죠. 그거 말려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김성희님은 작업하면서 최근에 또 책을 내고 나니까 저도 옛날에 뉴스 봤던 기억이 새로 떠올랐는데, 그 삼성 SDS 싸웠던 그 조성구 회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삼성을 무서워하는 게 근거 없는 게 아니었구나. 한마디로 삼성이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거의 조폭 수준처럼 이렇게 하는 실제 경험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 국민은 적어도 없잖아요. 소비자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불매운동도 좋아요. 근데 우리 운동이 좀 다채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삼성 제품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끝까지 불매 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싸움을 좀 서로 좀 영역이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고, 그러니까 삼성 물건을 사신 분들의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불매 운동하시는 분은 불매 운동을 하시고, 삼성 물건 산 분들은 실은 삼성 노동자를 죽인 것까지 동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로서 필요한 제품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 제품으로 누군가가 죽게 한 거를 나는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보면 좋은 소비 운동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건강권이나 기타 그런 거.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노동자를 위한 좋은 무역 그런 거 운동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내 안에서 삼성 물건을 사신 분들이 내가 산 물건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이지 말라. 나는 이 물건, 내가 쓴 물건이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운동도 좀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부끄럽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힘으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하고, 소비자의 유의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기업의 유의와 생산자의 유의를 강제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른바 진보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으로서 권리라는 관점에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통제, 관리,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유력한 방안들을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채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어쨌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으로 소비자 운동의 좀 적극적 측면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분께서는 계속 사인을 하면서 책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세 분과의 대담은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무리로. 저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이 좀 부끄러워서 좀 소극적인 것 같은 소비자 제품 사신 분이 좀 싸워달라는, 옳은 말을 해달라는 말이 좀 약간 소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들리는데요. 저 얘기할 때 애정 씨가 자기 11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안에 자기 동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만두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료들도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리고 일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자기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불안한 건 싫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좀 그 현장 안에서 얘기하기 힘드니까요. 바로 월급 받고 자기 목숨줄 같은 월급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반올림이나 진보신당에 있는 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좀 그냥 삼성에 소비 물건 사시고 또 삼성에 일했던 분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좀 이거는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움직여 주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움직이는 분들의 마음도 같이 끌고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김수방님도.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삼성이 망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삼성이 자기네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망해도 나라가 안 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안 망할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망합니까? 자꾸 우리 망한다 그러면 망하라고 그러고 잘못을 시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예, 그 삼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삼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삼성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인 것 같고요. 사실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혹은 진실을 알린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더 넘어서야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들의 출발점이 사실을 알리는 것. 그래서 이 두 분이 하고 싶은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파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권의 만화책이 어쨌든 우리들의 닫혀있거나 잔잔하게 연못에 던진 돌멩이처럼 어쨌든 넓게 파문의 동심원을 그려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쨌든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담이 계속되는 동안 옆에서 두 분께서 작가 사인회를 하시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대담을 참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두 분의 사인을 받은 책을 사주시기를 바라고 더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노동 비보이의 공연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일단 무작정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백혈병 관련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백혈병의 진실은 당연히 그 피해 당사자들이자 주인공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에 알려지긴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른바 산재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노력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결실을 가져다 주신 이종란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백혈병 산재 문제에 함께 하셨는데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2007년도 한 7월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고 황유미 씨의 아버님 이제 황상기 어르신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접했습니다. 5년 전에 이 문제를 알렸던 최초의 제보자이고 자신의 딸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삼재가 분명한데 삼성은 아니라고만 한다. 진실 규명을 해야 되겠고 산재로 인정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한 아버님께서 황유미 씨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실 것을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고 같이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겠구나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백혈병 문제 하면 반올림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이고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올림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고 황유미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반올림의 정식 이름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반이라도 올려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반올림이고요.
원래 처음에 고 황유미 씨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의 이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대책위원회였고,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친근감 있는 그런 어떤 단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2008년도 2월 달에 반올림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하면 뭐 첨단, 청정이라고 하는데 만화책을 보시면 알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을 보면 알겠지만 인간에게 깨끗하고 인간에게 이로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올림이라는 단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질문지에는 기억에 남는 피해 사례를 질문하라고 했는데 이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어쨌든 이종란 노무사님이 뭐 이 산재 문제에 뛰어들고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게 황유미 씨 사건인데요. 어쨌든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승리를 기록했는데 여기까지 참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라든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대답을 길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삼성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해서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한국 사회에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병이 과연 그게 무슨 병이야? 도대체 그게 직업병일 수 있어? 이런 다들 좀 의문을 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삼성과 반도체와 백혈병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개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반올림 같은 단체, 그러니까 뜻을 모아서 인권 단체들, 그리고 진보신당을 비롯해서 진보 진영의 진보적인 정당들, 그리고 각계 노동조합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이제 책임지겠다고 해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단체들, 이렇게 여러 개, 20여 개 단체가 모인 게 이제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또 영역별로 나눠서 공부도 하고, 또 한국에는 사례가 없으니까 해외 사례도 찾아봤더니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의 첨단 전자산업 단지에서 1980년대에 IBM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고, 싸워서 많은 것들을 바꿔냈었다고 하는 해외 사례도 알게 됐고요. 또 이 백혈병이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걸리는 직업병이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런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 방사선과 같은 여러 가지 유해 발암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것들, 이런 과학적인 그런 분석들, 이런 것들도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 투쟁이 지난 5년 동안 굽힘없이 끈질기게 됐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피해 유족들, 피해 가족들, 혹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문제고, 상대가 삼성이라고 해서 접을 문제거나 위축될 문제가 아니다. 내 딸의 죽음을 규명하는 문제, 내 남편의 죽음을 아이들 앞에서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신의 생존의 이유와 직결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의 싸움이 가장 선두에 있었고, 그것을 보조해주는 저희 같은 이제 활동가들이 있고, 또 여러 각계 그런 전문가들이 또 종합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아주 오랜 세월 끝에 이제 산업재해를 법원으로 가서 1심에서 이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문제는
다시 이 정부와 삼성이 다시 1심에서 선제 승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내에는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올 텐데요.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중에 뭐 실리콘밸리의 사례까지 말씀해 주셔서 뭐 마지막 질문으로 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이외에도 어쨌든 반올림과 이 삼성 백혈병 이 사건을 둘러싼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들이 자신이 무슨 물질을 사용하는지 내가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노동자들이 그거를 회사에서 자신 있게 내가 무슨 물질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던지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강자인 이 삼성 자본이 노동자들을 아주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을 시켜온 결과인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어떤 그런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일 수 있고 외부에서는 삼성의 그런 절대 권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일 거고 그것이 법제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 세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질 때만이 이러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삼성 노동자들의 더 이상 이렇게 백혈병이나 끔찍한 직업병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첫 번째 순서는 이것을 산업재해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데 뭐 4년씩 5년씩 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폭넓게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픈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삼성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오늘 이러한 삼성 백혈병 진실을 알리는 만화책 이 보급 운동을 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이 노력도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 굉장히 애써서 책 만드신 두 작가님, 김성희, 김소박 작가님과 그리고 보리출판사 분들의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저희가 바라는 세상,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뭐 사회자가 해야 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00보의 기획으로 지금 2권의 만화책 먼지 없는 방 그리고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 이 2권에 대한 독후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20일 날 삼성 본관 앞에서 추모제와 함께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혹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쨌든 이 거대한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 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은 어쨌든 그것을 알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작은 승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 삼성과의 비윤리적이고 탐욕적인 이 거대한 체제와의 싸움을 오늘 또 다시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다시금 더 힘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행사 보고 계십니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한번 오시고 그다음에 만화책 따로 여기서 그때 반올리면서 한바탕 심하게 하고 나서 만화책이 시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거기도 있어요. 여기 네. 그래도 여기 오면 사이드 같지. 아이들에게 많이